중전과 대비의 동상이몽으로 간택된 세자빈 청하. 물론 청하는 오롯이 중전과 세자의 편인데요. 대외적으로 대비 쪽 사람인 병조의 딸이라는 이유로 세자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 신부를 소방 맞췄죠. 일부러 자신에게 접근했을 거라는 오해가 생길만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금방 풀릴 거예요. 중전이 해명하면 되는 거니까요. 눈치 빠른 대비가 세자빈이 중전 쪽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청하가 제2의 화령이 되는 꼴을 못 볼 게 뻔하기 때문에 몸이 약하다는 둥, 아기를 못 낳는다는 둥, 칠거지약 운운하며 무슨 수를 쓸지 모르니까요. 병조 판서 윤수광은 세자를 끌어내릴 도구로 청하를 간택하려는 게 뻔히 보여서 불안해했는데요. 그런 병조에게 대비가 설득한다고 하는 말이 딸이 둘이나 더 있지 않냐고 했죠. 정말 정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완전 대비에게 돌아섰죠. 그에 비해 중전은 아비의 마음을 알고 병조를 직접 찾아가 청하의 남다름을 알고 선택했으니 끝까지 청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불거가 아니라 백불거라도 지켜줄 중전이죠. 역시 이번에도 중전은 적을 치지 않고 마음을 움직여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공격했던 고기인과 태소용이 중전의 좌우 윙백이 되어 세자빈 후보를 함께 찾으러 다닐 때 든든히 받쳐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였는데요. 병조도 알게 모르게 중전과 세자를 위협하는 대비는 물론 위협이 되어 돌아오는 영모 세력들로부터 지켜주겠죠. 그 위험한 영모자들의 계획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회합을 갖고 영모를 실천하려 하는 준비를 하죠. 그런데 영모자들 사이에서 묘하게 다른 기류가 느껴집니다. 서함덕을 속여 독살하게 만든 건 권익관. 하지만 토지 선생은 서함덕이 고신으로 영모를 불어버리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줄 알고 있죠. 권익관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토지 선생은 영모가 성공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태인세자가 타살인 점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인세자의 타살과 범인이 만천하에 명명백백 밝혀지고 억울한 사람들의 신분 복권이나 배상과 보상이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피를 보는 영모를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성남대군이 세자가 된 후 첫 시강원 수업에서 스승들이 낸 문제에 답했던 말이 복선이 될 것 같습니다. 난세의 군주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세자는 함부로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답했죠. 승리를 위한 무력 시위보다 백성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도록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던 세자의 말처럼 영모로 인한 왕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물밑 외교 작전을 먼저 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영모 세력들을 설득하기 위해 태인세자의 죽음을 제대로 밝히는 게 출발이 되겠죠. 예고편에서 중전은 드디어 권익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장남인 세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 함께 밝혀보자고 합니다. 권익관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사실 권익관은 황수건의 도움으로 과거 세자의 의관이 되면서 독을 써왔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인물. 황수건이 권익관을 몰래 만날 때 지금의 세자를 독살할 생각으로 어떤 독을 썼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권익관은 황수건에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권익관은 세자에게 독을 쓴 적이 없었던 게 아닐까요? 형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자료를 찾던 지금의 세자가 권익관이 혈억월만 치료한 게 아닌 듯 싶다는 얘기를 중전에게 전하죠. 그 말인즉슨 사망의 주 원인이 혈억월이 아닌 다른 증상 때문에 치료 중이었고 원인을 찾기 위해 연구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중전은 권익관에게 같이 찾아보자고 제안한 건데 권익관은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자의 의관이 되어 치료한 건 그 증상이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과거 태인세자와 비슷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전의 세자가 타살이라는 진실이 밝혀지면 동시에 태인세자의 죽음도 타살로 밝혀지는 것이라 영모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태인세자나 중전의 장남세자나 같은 사람이 죽인 거라고 봅니다. 세자들을 오랜 세월 티나지 않게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사람은 대비겠죠. 여기저기 심어놓은 나인과 상궁들을 이용했을 텐데요. 다 죽이고 화상 입은 고기인 처소 나인 하나 남겨뒀으니 그 나인이 열쇠가 될 것 같네요.
그런 사실들이 다 밝혀지게 되면 세자와 중전은 패비 윤 씨를 찾아가 사죄하고 대승적 차원의 협상과 보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모의 난을 막을 수 있는 자는 패비 윤 씨가 유일하니까요. 하지만 영모에도 급진파가 있게 마련, 위기가 있겠죠. 권희관은 영모의 명분을 찾는 것과 동시에 투트랙으로 의성군을 꼬드겨 영모를 꾸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권희관은 의성군에게 용상을 물려주지 못할 압이라면 밟고 올라서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고 유혹을 합니다. 왕자의 난이 되겠네요. 영모자들이 태인세자 측 사람들이라는 걸 숨기고 의성군에게 접근하는 듯합니다. 그저 머리 나쁜 의성군의 욕망에 불을 지펴 난을 일으키게 한 다음 실패하면 의성군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고 성공하면 배신하고 버린 후 태인세자의 적통대군을 옹립하겠죠. 의성군은 영모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미 황수건과 얘기를 나눌 겁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왕을 치는 일이니까요. 황수건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면 초가. 의성군이 친자가 아니라는 걸 대비가 알아버렸고 의성군이 추락할 때 계속 지켜보겠다는 둥. 대비의 처분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상황. 황수건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모뿐입니다. 그런데 한간의 의심처럼 의성군이 권희관의 아들이라면 권희관이 자기 아들을 사지에 몰아넣지는 않을 텐데요. 혹시 의성군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요? 황수건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벌했던 세자 경합과 세자빈 간택도 끝났지만 더욱 몰아치는 앞날을 예고하고 있는 슈룹. 끝났다 싶으면 다시 사고치는 무한대군이 이번엔 정말 대형 사고를 쳤죠. 미혼 부가 돼 초월이가 낳은 아이를 병풍 뒤에서 숨어서 양육합니다. 중전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시련을 주는지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보인다면 애 보는 거 그까이 거 하던 무한대군이 부모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하면서 중전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게 될 거라는 점이죠. 한 뼘은 자랄 것 같네요. 근데 초월은 무슨 생각으로 사라졌다가 대책 없이 궁으로 아이를 데려왔을까요? 자기 주도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화에서 초월이를 좀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가 힘드실 텐데요. 리뷰 보시고 복습하면서 기다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윤작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